나는 그날 서울에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죽을 뻔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격한 셈이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내 약혼녀였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 그놈의 얼굴이었다. 비가 내리는 홍대 거리. 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그 낡은 사진을 내려다보니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 없었다. 1년 전 길거리 사진작가가 그냥 웃으며 건네준 그 사진. 이게 당신의 미래예요라고 속삭이듯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정말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내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창가, 그리고 그들의 손이 스치듯 닿아 있는 그 장면. 배신의 증거가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불태워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이 증오를 영원히 묻어버리는 꼴이 될 터였다. 아니, 이 증오가 나를 살려줄 유일한 불꽃이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놈들, 그리고 그 사진작가까지. 모두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회사 이름은 한성미디어 중소규모의 광고 에이전시였다. 나는 기획팀 대리 김민준. 32살,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 아니,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다. 1년 전 그 사진작가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퇴근 후 홍대 거리를 배회하던 날 스트리트 아트와 카페들 사이로 노점상처럼 서 있는 노인. 그의 카메라는 오래된 필름식, 마치 80년대에서 튀어나온 듯 했다. 젊은이, 사진 한 장 찍어볼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플래시가 터지더니 그는 사진을 현상에 바로 건넸다. 이게 내 미래야? 소중히 간직해. 그의 미소가 이상했다. 마치 비밀을 아는 듯한.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지은이, 내 약혼녀. 그녀의 미소는 밝았고 배경은 익숙한 사무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 이상했다. 내 어깨에 기대는 그녀의 손, 그리고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의 그림자. 나는 그걸 무시했다. 운이 좋았군 하고 집어치웠다. 그 후 1년. 지은과 나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그녀는 회사 동료, 마케팅팀 요리는 사내 커플로 유명했다.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 태호.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지금은 우리 회사 이사님의 조카로 승승장구 중이었다. 그는 항상 나를 챙겨줬다. 민준아,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사무실에서 우연히 엿들은 대화. 오빠, 민준 오빠는 모를 거야. 우리만 알면 돼. 지은의 목소리. 그리고 태호의 웃음. 걱정 마오. 그놈이 다 떠맡았으니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제야 알았다. 사진 속 남자의 그림자는 태호였다. 그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복수의 씨앗이 싹텄다. 나는 태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웃으며 나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나는 사진을 던졌다.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지은이 문 뒤에서 떨고 있었다. 민준 오빠, 오해야. 설명할게. 설명.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2년 전의 비밀이었다. 회사 프로젝트, 대형 클라이언트의 뇌물 스캔들. 태호가 돈을 챙겼고 지은이 서류를 조작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 내가 모든 걸 저지른 척.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경력은 끝장. 그 덕에 태호는 오히려 승진, 지은은 그의 연인이 됐다. 왜 나야? 왜?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제일 믿음직했으니까. 그리고 지은이는 나랑 더 잘 맞아.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태호 오빠가.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문을 나서며 나는 맹세했다.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겠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폭력은 안 돼.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칠 거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다음 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 사람들은 놀랐다. 김대리, 왜 갑자기?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서요. 속으로는 복수의 시작이었다. 먼저 태호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다. 그의 은행 거래, 지은과의 메시지.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도와줄 수 있냐? 그는 웃었다. 민준이, 무슨 일인데? 인생 바꿔줄 거야. 그날 밤 컴퓨터 화면에 태호의 이메일이 떴다. 더 많은 뇌물, 더 많은 여자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복수는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는 싸고 익명성이었다. 낮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밤에는 그들의 삶을 염탐했다. 태호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다. 지은은 그의 비서가 됐다. 그들은 결혼했다. 내 자리를 빼앗아 내 약속을 짓밟았다. 사진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누구일까? 그 사진은 어떻게 미래를 담았을까? 나는 홍대로 다시 갔다. 비가 그친 오후, 그 자리에 그는 없었다. 대신 그의 노점 자리에 붙은 쪽지. 미래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 그의 필체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도 연루됐군. 태호의 약점을 찾는 데는 일주일 걸렸다. 그의 뇌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클라이언트는 재벌가, 정치권과 얽힌 거대 스캔들. 태호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나는 그 아파트 관리인을 매수했다. 태호 씨의 방문자 기록 주세요. 500만 원 값어치 있었다. 기록 속 지은의 이름이 수십 번, 그리고 다른 여자들. 태호는 바람둥이였다. 지은은 그걸 알면서도 참았다. 왜? 그녀도 공모자였으니까. 나는 지은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태호의 다른 여자들, 사진 첨부. 그녀의 답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SNS에 이상한 포스트. 사랑은 믿음이야. 암시였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2년 전 스캔들의 진실. 태호가 서류를 위조할 때 지은은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내 지문으로 파일을 열게 해서. 그들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 그게 문제였다. 태호는 증거를 모두 지웠다. 아니, 지은이 도왔다. 첫 번째 복수. 나는 태호의 차에 GPS를 달았다. 그의 불륜 데이트를 추적, 사진 찍어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보냈다. 결과. 태호는 경고를 받았다. 조심해, 태호 씨. 그는 지은에게 화풀이 했다. 나는 그 통화 녹음을 들었다. 내가 약한 척하니까. 지은의 울음소리. 좋았다.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지은은 강했다.
그녀는 태호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연락 왔다. 민준 오빠, 만나서 이야기할래? 카페에서 만난 그녀. 눈이 붉었다. 오빠, 태호 오빠가 미안해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웃었다. 너희 둘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랑 오빠. 태호는 끝났어. 트랩이었다. 그녀의 눈빛에 태호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집에 돌아와. 그녀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메시지, 민준이 만났어. 계획대로 그들은 나를 유인하려 했다. 경찰에 신고하게, 내가 미친놈처럼 보이게. 나는 분노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두 번째 복수. 나는 태호의 부동산 거래를 폭로했다. 익명 제보로 언론에.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한성미디어, 뇌물 의혹,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태호는 조사받았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민준, 너냐? 전화로 물었다. 나는 태연이. 무슨 소리야? 난 프리랜서야. 지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기 앱을 훔쳐봤다. 태호가 날 때렸어. 민준 오빠가 원망스러워. 왜 나한테까지? 그녀의 후회.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녀의 가족에게 힌트를 줬다. 딸이 회사에서 이상한 일에 연루됐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태호를 찾아갔다. 우리 딸 버려. 균열이 커졌다. 태호와 지은의 싸움. 나는 그걸 지켜봤다. 사진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선택은 할 수 있다. 나는 선택했다. 더 깊이, 더 잔인하게.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숨 막혔다. 내 원룸은 땀과 증오로 가득 찼다. 이제 복수는 습관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 첫 일은 그들의 SNS 확인. 태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피곤한 얼굴. 지은은 게시물을 멈췄다. 좋았다.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태호의 뇌물 네트워크. 그는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정치인과도 연결돼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은행 이체 내역, 이메일, 해커 친구가 도왔다. 민준아, 이건 위험해. 잡히면 감옥행이야. 나는 웃었다. 이미 감옥에 있었어. 그놈들 때문에. 세 번째 복수. 나는 가짜 계좌로 태호의 돈을 조금씩 빼냈다. 1억 그 돈으로 그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중개인을 통해 익명으로. 태호가 입주하려던 날,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이게. 어떻게? 관리인이 말했다. 새 주인님이 계세요. 그의 분노.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주먹이 벽을 쳤다. 지은은 태호를 떠났다. 그녀의 짐을 챙기는 사진. SNS의 새로운 시작 포스트.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태호의 돈으로 산 아파트에 살았다. 나는 그곳에 편지를 보냈다. 내가 훔친 삶이야. 돌려줄게. 아내 사진. 1년 전 그 사진, 태호와 그녀의 키스 장면을 합성한 버전.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 오빠, 이게 다 오빠 짓이야. 그녀의 눈에 공포. 나는 차를 끓여줬다. 앉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2년 전을 회상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녀가 울었다. 태호가 강요했어? 나 혼자서는 못했어.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날 배신했어?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태호가 더 강했어. 그녀의 고백. 태호가 그녀를 협박했다. 스캔들 폭로로. 그래서 그녀는 따랐다. 동정. 조금. 하지만 증오는 컸다. 가봐.
하지만 기억해. 이건 시작이야. 그날 밤 태호가 지은의 아파트로 갔다. 싸움 소리. 나는 녹음기를 달아놓았다. 내년 때문에 다 망쳤어. 그의 외침. 지은의 비명. 경찰이 불려왔다. 태호는 폭행 혐의로 잡혔다. 뉴스에 실렸다. 한성 미디어 부장, 가정폭력. 회사에서 그는 해고됐다. 그의 삼촌, 이사님이 직접. 태호야, 실망이야, 태호의 절망. 나는 그의 전화에 익명으로. 이게 복수의 맛이야, 그는 소리쳤다. 김민준. 너냐. 이 새끼. 드디어 인정. 그는 나를 쫓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 고용. 내 원룸 근처의 그림자. 하지만 나는 앞서갔다. 사진작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그가 기다렸다. 왔군. 선택했나? 당신은 누구야? 왜 그 사진을? 그는 웃었다. 나는 미래를 보는 자학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하지만 복수는 내 선택, 그의 말에 섬뜩함. 그는 태호의 친척. 아니, 더 깊은 비밀. 태호의 아버지가 날 썼어. 스캔들을 미리 막으려고. 충격. 태호의 가족 전체가 연루. 복수의 규모가 커졌다. 나는 사진작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미래를? 그는 카메라를 보여줬다. 이건 보통 카메라가 아니야? 영혼을 담아 미신? 아니, 그의 눈은 진지했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잎사귀처럼 태호의 삶이 흩어졌다. 그는 실직자, 빚더미. 지은은 정신과 상담 중. 그녀의 메시지, 오빠, 도와줘. 태호가 날 죽이려 해. 나는 답했다. 자업자득. 네 번째 복수. 나는 태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는 나와 함께 사업을 꿈꿨다. 하지만 그는 날 배신, 내 아이디어를 훔쳐 삼촌에게 팔았다. 그게 그의 첫 승진. 나는 그 증거를 모아 그의 옛 친구들에게 보냈다. 태호의 진실, 소문이 퍼졌다. 그는 고립됐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 원룸 문 앞. 민준아, 제발. 끝내자. 그의 눈에 눈물. 모두 실수였어. 지은이도 후회해.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옛날처럼. 그는 고백했다. 아버지가 시켰어. 스캔들을 내가 덮으라고. 내가 착하니까. 착해서. 그래서 날 망쳤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돈 줄게. 원하는 만큼. 나는 웃었다. 돈. 내 인생을 원해. 그날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그의 코피가 바닥에. 경찰이 왔지만 나는 자기 방어라고 했다. 그는 또 잡혔다. 지은이 다시 왔다. 오빠, 태호가 자살하려 해. 병원에서 만난 그는 창백했다. 민준아, 왜 이렇게까지? 나는 속삭였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그는 울었다. 내가 날 용서하면? 끝낼게. 갈등. 용서. 그럴 수 있을까? 사진작가가 나타났다. 병원 복도. 선택의 순간이야. 용서하면 미래 변, 복수하면 파괴. 그의 말에 흔들렸다. 지은이 끌어안았다. 오빠, 우리 다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 태호가 속삭였다. 지은을 데려가. 난 포기할게. 트위스트. 그는 지은을 버렸다. 그녀를 나에게. 아니, 그의 계획. 지은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그녀의 가방에 마약. 경찰이 올 터였다.
나는 도망쳤다. 지은을 버리고. 너도 배신자야, 그녀의 절규. 이제 복수는 나 혼자. 태호의 가족을 노렸다. 그의 아버지, 재벌. 스캔들 전체를 폭로. 기자회견. 나는 마스크 쓰고. 한성그룹의 어둠. 세상이 뒤집혔다. 주식 폭락, 수사 시작. 태호의 아버지가 자살했다. 뉴스. 태호는 미쳤다. 민준. 이 새끼 때문에 그는 쫓아왔다. 한강 다리. 대치. 죽여줄까? 그의 칼에 나는 피했다. 내가 죽을 거야. 싸움. 강물에 떨어진 우리. 나는 헤엄쳤다. 그는 익사했다. 아니, 구조됐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부러졌다. 영원한 불구.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태호는 휠체어. 지은은 실종.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오빠, 미안. 태호가 날 데려갔어, 납치? 아니, 도피. 그들은 캐나다로 갔다. 새로운 이름으로. 나는 사진작가를 찾았다. 마지막. 왜 날 도왔어? 그는 웃었다. 도운 게 아니야. 내 미래를 보여준 거지? 이제 끝났어. 그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사라졌다. 사진 속 미래가 현실이 됐다. 복수의 끝, 태호의 가족은 파탄. 나는 자유. 아니, 공허. 법정에서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김민준 씨, 당신의 제보가 나는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내 역할도 드러났다. 익명 복수자. 판사는 정당방위라고 했지만 세상은 날 비난했다. 그가 괴물을 만들었어. 지은이 돌아왔다. 혼자. 태호가 죽었어. 자살, 그녀의 눈물. 오빠, 우리. 용서해줄래?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진을 봤다. 미래. 우리 둘이 웃지만 뒤에 태호의 유령. 트위스트. 사진작가는 태호의 쌍둥이 형 죽은 줄 알았던. 그는 복수를 위해 날 이용했다. 태호를 파괴하게. 형제. 아니, 증오, 그의 고백. 태호가 날 버렸으니까.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조작. 내 복수는 그의 복수. 지은이 웃었다. 알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도 연루. 그들의 계획. 최종 선택. 나는 사진을 불태웠다. 끝이야. 지은을 용서? 아니, 포기. 나는 떠났다. 제주로. 새로운 삶. 하지만 밤에 사진작가의 목소리. 미래는 반복돼. 꿈, 복수의 고리. 나는 누구일까? 피해자. 가해자. 제주의 바다는 차갑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은 모른다. 내 과거를. 하지만 때때로 홍대 거리가 떠오른다. 그 사진. 1년 후, 새로운 손님. 젊은 커플. 웃으며 사진을 찍어달라 한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 이게 당신들의 미래예요. 그들의 미소. 구석에 내 그림자.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이었다. 배신의 고리. 태호의 죽음, 지은의 후회, 사진작가의 비밀. 모두 내 선택. 세상은 논쟁한다. 그가 영웅인가, 악마인가, 나는 웃는다. 둘 다 한국의 삶처럼, 회색. 끝, 아니, 시작. 다음 사진 속에 누가 서 있을까?